질문부터 좀 해결을 할게요. 그래서 8번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외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차피 A하고 B가 소문자 A, B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얘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은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외접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외접원이기 때문에 이제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P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거리는 뭘로 같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해가지고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냐? PA 제곱은 PB 제곱, PC 제곱 해가지고 식 세워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는 얘가 분명히 뭐 직각삼각형 이런 걸 거야 얘기했었지만은 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식을 세워가지고 방정식으로 푸시면은 됩니다. 이 끝이에요. 나머지 그냥 계산이어가지고 넘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게 되면은 얘는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 꼭지점 C 좌표를 지금 구하세요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얘는 그래프를 잠깐 볼게요. 근데 왜 얘는 또 그래프를 볼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A하고 B의 좌표를 보세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B가 1, 2죠. 그러면은 일단 숫자만 놓고서 봤을 때 일단 A하고 B가 원점 대칭이에요.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A, B가 굳이 원점 대칭이라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C를 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고서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 얘를 자 그러면은 B가 1,2니까 이렇게 찍히고 마이너스 1,2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힙니다.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래서 여기를 선분을 이어주게 되면은 원점이 중간에 딱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꼭지점 C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C가 지금 2, 4분면 위에 있다 그랬어요. 2, 4분면 위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잠깐만, 1대 2대 루트 5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일 대 2대 루트 5. 이거 60도. 얘는 C 좌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예를 들어서 A, B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볼게요. 자, 그럼 A, B에서 A까지 거리랑 A, B에서 B까지 거리는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선분 AB 길이도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얘가 2 루트 5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CA랑 CB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CA 제곱이랑 CB 제곱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나와야 돼? AB 제곱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20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나는 이 힌트도 쓸 것 같긴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성분 AB 있죠? 이 성분 AB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어차피 B가 1,2고 원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 구하는 건 너무 쉬워요. 얘가 그냥 y는 2x라는 거죠. 얘가 y는 2x. 그쵸? 그리고 정삼각형 역시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이등분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 선이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 이등분.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은 뭐가 되는 거냐? 저 y는 2x라는 직선의 수직이 돼야 돼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c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a,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거죠. 얘가 c가 a,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좀 분수가 불편하면은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얘가 y를 이제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b, b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 선택이에요. 이거는 뭐 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이 위에 식에다가 이제 쓰는 거죠. A, B라고 하게 되면 문자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연립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데, 근데 여기에서 내가 B라는 문자 하나로 통일시킨 다음에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식이 간단해져요. 내가 그렇게 되면은 이것만 보면 돼요. 우리가 BC 제곱은 20이다. 이것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나는 이거 뒤쪽에 있는 C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BC 제곱 하게 되면은 2b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지금 20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립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한 번에 b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 전개하게 되면은 4b 제곱 b 제곱이니까 5b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서 플러스 뭐죠? 4b인가요? 플러스 4b 마이너스 4b 사라지네요. 플러스 4에 플러스 여기서 4구나. 5네 5. 15. 그래서 b제곱은 3 이렇게. 근데 b가 뭐가 돼야 돼요? b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지금. 그래서 b는 루트 3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x좌표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c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됐죠. 원점을 이용하게 되니까. 괜찮을까요?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 내가 근데 처음에 이거를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살짝 착각을 했어요. 만약에 말이죠, b가 1, 루트 3이었다라고 볼게요. 만약에 b가 1, 루트 3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직각삼각형 보여요? 이 보라색 직각삼각형? 얘가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자체로 이 각도가 뭐가 되냐면은 이게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그래서 그림이 약간 B하고 C가 X축이랑 평행한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래서 잘못 그렸다고 얘기한 게 그래서였어요. 내가 60도를 착각했거든요. 60도였다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만약에 얘가 60도였다라면은 얘가 이제 1, 루트 3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그대로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얘가. 그래서 A 좌표가 B가 지금 X가 1이고 A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2만큼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고 끝나요. 이렇게. X축이랑 평행 같다는 거를 그걸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좀 뭐랄까 정석대로 풀면은 좀 걸리는데 이렇게 막 식새롭게 좀 많잖아요. 근데 그림 보고서 해가지고 얘가 정삼각형이고 여기가 60도라는 것만 딱 알아내게 되면은 C가 그냥 바로 딱 암산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가끔 있어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5번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2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심이 변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심이 변 위에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얘가 의미하는 거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직각이겠어요? 변 BC가 B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각 A가 90도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그 좌표가 2,0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외심의 좌표를 지금 준 거죠. 이렇게. 그리고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그리고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변 BC의 중점이 얘가 2,0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거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나왔어요. 이거 그거네요. 피타고라스네요. 얘가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하게 되면은 얘가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가 선분 BC 제곱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분 BC 길이만 알면은 이 문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분 BC 길이 어떻게 구하죠? A와 외심까지 거리의 2배. 맞아요. 이 길이가 뭐예요?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2랑 2,0 사이 거리가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얘가. 그래서 내가 얘를 문자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분 AM의 길이가 그게 얼이 나오고, 그리고 선분 BC 길이가 그게 2얼이 나온다는 거예요. BC 제곱 아닌가? 난 지금 BC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AM 길이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죠? 얘가 3에 2 하니까 얘가 9 더하기 3은 루트 13이네요. 이게 루트 13.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BC 제곱 하게 되면은 4월 제곱이죠? 그래서 4월 제곱 하게 되면은 50인가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다 됐을까요? 그래서 문제 속에 힌트 준 거 저거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는 힌트를 저런 식으로도 줄 수 있네요. 얘를. 자, 16번 볼게요. 얘는 정사각형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해서 있고, 그리고 비보이 좌표가 지금 주어져 있고, 그리고 넓이 비율이 해가지고 나와 있네. 일단은 넓이 비가 지금 나왔거든요. 넓이 비. 일단은 넓이 비라는 거는 길이 비를 제곱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닮음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닮음의 비. 닮음의 비라는 거는 길이 비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길이 비.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1대 2대 3이라는 겁니다. 얘가. 자, 그러면은 저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K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2K가 되고 여기가 3K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 B1, B3 B1, B3 이거네. B1, B3 K를 구해야 된다. 오케이, 됐다. 자, 얘가 이제 B4의 좌표에 조금 주의를 해볼게요. 얘가 지금 30,18이라고 돼 있다라는 거는 이 가장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18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A3부터 A4 역시도 이게 18이 돼야 돼요.
이게 18. 그쵸? 자, 그러면은 K, 2K, 3K 더하면은 뭐 나와야 돼요? 12가 나와야죠. 30에서 18을 뺀 거니까 여기 길이가 1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6K가 12니까 K가 2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B1하고 B3를 원하는 거니까 내가 요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B1, B3 제곱만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저 직각삼각형만 조금 확대를 이렇게 할게요. 얘 확대를 해가지고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B1이고 여기가 지금 B3입니다. 자,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알아요. 5K거든요. 5K니까 이 길이가 뭐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높이도 알 수 있어요. 높이는 어떻게 알죠? 높이는 말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K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K예요, K. 그러니까 높이가 2K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4예요. 여기가 4.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는 거죠. 10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116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16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중학교 도형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건. 넘어질까요? 17 아니고 18번. 오케이. 얘는 푼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얘 어떻게 하면은 잘 풀죠?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BQ를 구했는데. 뭐? BQ를 구했. BQ 길이를 구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답은 그런 답이 아닌데. 얘는 이렇게 봅시다. 좌표 평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를 이제 살짝 나눌 건데요. 내가 A하고 C 좌표를 내가 살짝 여기를 3B라고 하고 3B. 그리고 여기를 3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좌표는 0,3B가 되는 거고요. C 좌표는 3A,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Q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는 2A,B가 되고요. 그리고 P의 좌표는 A,2B가 나옵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이가 있어. AC. 그치? 자, AC는 정확히는 AC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A 제곱에 3B 제곱을 더한 거죠. 그래서 얘는 9A 제곱 더하기 9B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혹시 이거 이해돼? 그래서 그게 지금 뭐야? 36이야.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다? 4다라고 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뭐 할 거냐면은 BP 제곱에 BQ 제곱 얘 계산해 봅시다. 자, BP 제곱 하게 되면은 얘가 A 제곱 더하기 4B 제곱이 되는 거고 BQ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4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이 되겠네. 그럼 얘는 뭐야? 5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그래서 답은 20이다. BQ 제곱을 구하는 거가 불가능했을 텐데. 그런데 맞은 것쯤이 없어. 이해했습니까? 자,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데 어느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꼭 3등분이 아니어도 돼요. 뭐 4등분, 5등분, 6등분 이런 식으로 뭐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뭔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좌표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좌표축 그려가지고 좌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 한번 의심은 한번 해보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넘어질까요? 자,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얘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도로 두 도로. A는 저번에 거랑 좀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동쪽으로 3km. 우선 동쪽으로니까 3km/h. 그리고 B는 남쪽에서 떨어져 있는데 북쪽으로 4km/h. 그래서 4km/h. 그래서 A가 동시에 출발한다. 몇 시간 후인지. 자, 일단 활용 문제는 문제의 마지막 부분 보면 되죠. 그래서 얘를 t 시간 후라고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t 시간 후에. 자, t 시간이 지난 다음에 A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일단 여기가 지금 원점이니까 A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3t-10,0이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B는 얘가 0, 원래 마이너스 5였는데 4t만큼 올라가니까 4t-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끝났잖아요. 그래서 선분 AB 제곱은 그럼 얘는 3t-10의 제곱에 더하기 4t-5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면은 25t 제곱 마이너스 60t 마이너스 40t 마이너스 100t 플러스 100 더하기 25 125 이렇게 됐고 25로 묶어. 그러면은 얘가 t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얘가. 자, 그러면 얘는 25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몇 시간 후? 2시간 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는 2일 때 t는 2 2시간 후일 때 선분 AB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선분 AB는 5죠. 제곱이 25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좌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은 그 직방까지는 진도를 나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업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보내주는 개념은 다 외워서 왔죠. 단톡에 올려줘. 안 올려줬나? 단톡에? 나 또 B통 올려줬어? 올렸는데? 거짓말쟁이들아. 7월 5일이어서 그래서 외워서 왔겠죠. 7월 5일에 올려줬는데 그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한 번도 안 열어보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사람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네, 설마요. 선생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요? 무게중심 그 이렇게
1등분선 내려서 2대 2대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이제 이등분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이 뭐예요? 분선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이제 중선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뭐가 있죠? 성질. 2대1 뭐가 뭐를?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2고 무게중심에서 변까지 2대 무게 중심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선이 중선이 보면은 선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선분. 그러니까 이게 2대1로 내분이 되려면요 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이 되면 2대1 내분이 안 되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 중선이라는 거는 끝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 무게중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내분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2대1로 내분을 하는 내분점. 이래요. 그래서 사실 성질은 엄청나게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2대1로 내분한다라는 성질. 우리 일단 그것만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넓이기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 중선들에 의해서 6개의 삼각형을 나뉘었는데 걔네들 넓이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이은 그 선분이 중선이다.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네.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공식은 뭐 보면 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자. 자, 세 점 좌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이거는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사라는 거예요.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무게중심 좌표의 평균 세 개 다 더하고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냥 무게중심 구하면은 x좌표만 더해. a 더하기 b 더하기 1. 얘를 이제 뭘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줘. y좌표도 다 더해. b-2a 플러스 7. 얘를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랬더니 얘가 뭐가 나왔다는 거야? 아, 얘가 0,0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관계식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이 나와야 되고 b-2a 플러스 7은 0이 나와야 되고 이거 이제 연립하게 되면은 a, b가 나오고 끝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얘죠. 이게 6-3번 나온다라면 얘로 나오겠죠. 얘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너무 쉬워요. 얘가. 자, 그래서 얘가 A, B, C 해서 나와 있고 A, B, B, C, C를 각각 2대1로 내분을 한대요.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보게 되면은 아니야, 너무 이쁘게 그리면은 이해하기 힘들어.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여기가 A, B, C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A, B를 2대1로 해가지고 내분을 한대요. 이렇게. 아니, A가 2군요. 2대1. 그리고 B, C를 하니까 2대1. 그래서 CA를 하니까 2대1.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삼각형이 하나 더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DF의 무게중심은 뭐랑 똑같나요? ABC의 무게중심. 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x1, y1, 얘를 x2, y2, 얘를 x3, y3라고 두신 다음에
그리고 2대1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DEF 점까지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 구한 DEF 가지고서 무게중심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ABC 무게중심이랑 같아져요. 근데 난 안 할 겁니다. 그런 짓을 시간 많으신 분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져요. 근데 이제 얘가 항상 2대1로 내분된다. 얘가 뭐 1대1로 내분된다. 3대2로 내분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얘가 몇 대 몇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하자면은 ABC 안에 이제 닮음으로 생긴 이제 DF가 안에 쏙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에 어떤 무게중심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계속해서 조그만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무게중심은 항상 같다. 이거는 암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좌표 3개 가지고서 바로 무게중심 공식 써주면 됩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얘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특정한 점을 무조건 지나야 하는 그런 직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특정한 점, 뭐 A, B라는 점이 있는데 걔를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기울기와 무관하게 지난다는 거야. 기울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는 결국 기울기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야. 얘가 m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게 뭔데? 0 곱하기 m은 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y 빼기 b는 기울기 m x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 b를 대입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0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얘가 a, b를 대입하는 순간에 0은 0 곱하기 m. 그래서 기울기가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a, b를 넣어서 성립이 된다라면은 기울기는 상관없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식의 원리인 거야. 그래서 얘는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많이 쓰게 되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놓고 가야겠죠. 얘는. 자,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요 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끔 그래서 구하는 순서는 좀 명확하게 기억을 좀 해놔주세요.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 해가지고 지금 A와 B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1번 기울기라는 거죠. 그리고 2번 얘가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거는 적지 마시고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얘가 B가 3, 10 이렇게 된다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두 점 되어 있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기울기. x값이 4만큼 증가한 동안 y값이 8만큼 증가했네요. 기울기는 2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a든 b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고정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은 y 빼기 2는 기울기는 2, x 플러스 1 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얘가 단독으로 나올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저렇게 구한 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뭔가를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구한 두 점 지나는 직선이 어떤 원과 교점을 두 개를 갖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좀 머뭇거리지 않고서 바로바로 두 점이네, 기울기 구하고 직선의 방식 구하고 하는 것 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해놓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얘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의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많이 쓰는 공식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에도 거의 나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항상 외우고 다니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얘가. 그래서 x절편이 a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x절편이 a이다 그러면 몇 콤마 몇? a, 0이란 뜻이에요. 자, y절편이 b입니다. 몇 콤마 몇? 얘는 b, 0 같은지 0, b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a, 0을 무조건 지나야 돼. 0, b를 무조건 지나야 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0 무조건 지난다고 어차피 y에 0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는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은 a분의 x 하게 됐을 때 무조건 1내 나온 거야. a분의 a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0, b 하게 되면 x는 상관이 없어졌고 b분의 b는 1입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까지 해서 계속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아니면은 이거 x절편에서 지금 점 두 개 찾았죠? a, 0이랑 0, b 두 점 지나는 직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점 지나는 직선, 얘는 훨씬 쉬워요. 기울기만 보시면 돼요. x값이 a만큼 증가한 동안 y값은 b만큼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와요. 기울기. 그리고 y절편이 b라며 플러스 b 끝났어요. 그래서 꼭 이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직선이 x축을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지금 세타라고 되어 있을 때 그때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세타랑 값이 같습니다. 기울기는 탄젠트. 됐나요? 자, 다음에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x축, y축의 방정식만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돼요. 자, x축도 직선이다 이거예요. x축도 직선이다. 자, x축은 방정식이 뭐예요? y는 0. 이 y는 0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x축을 구성하는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 점들은 다 어때요? 얘가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0, 1, 0, 4, 0. 공통점이 뭐야? y좌표가 0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y좌표가 0인 애들을 x축이라고 부를 거야 라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 찾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 x는 a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x좌표가 a인 공통점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a, 1, a,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x좌표가 a인 공통점이 있는 애들이 모여서 x는 a가 됐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y축이랑 평행한 거는 어떻게 생겼지? 라고 했을 때 y축 좌표 자체가 x좌표가 0인 애들이니까 y축이 x는 0이야. 그럼 y축이랑 평행한 거는 x는 0과 비슷하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x는 모시기로 생겼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y축은 x는 0. x축, y축만 좀 기억을 해놓자라는 거죠.
여기서도 나오죠. 됐습니까? 자, x축의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걔는 y축에 평행하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얘가 둘이 수직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1차 방정식. 그리고 x, y에 대한 x, y에 대한이 무슨 뜻이죠? x, y에 대한이 무슨 뜻이에요? X, Y. 아, 미지수이다. x, y 만 미지수 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자들은 상수라는 거죠. x, y를 제외한 문자들은. 그리고 1차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1차가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최고 최악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에? 아, 개수인데? 차수가 차수. 1이어야 되는 거고 개수는 어때야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얘가. 그래서 일단은 ax 또는 by 둘 중에 하나가 살아 있어야 돼요. 라는 얘기예요. ax 항 또는 by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또는입니다. 또는 그리고가 아니에요. 또는이에요. 그래서 ax가 살아 있거나 by가 살아 있어야 돼요.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둘 다 사라지면 뭐가 되는데? c는 0이 되잖아. 이건 방정식이 아니거든. 얘는 그냥 참거짓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얘가. 그래서 안 돼요 얘는. 그래서 ax 항 또는 by 항이 살아있기 위해서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는 거예요.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 둘 중에 하나는 살아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네. 오케이.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자,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얘는 옆에 이게 무슨 뜻이냐? 두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성립 시킨다라는 얘기. 두 개의 직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쪽 직선의 방정식, 저쪽의 직선 방정식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돼. 그쵸?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가 어떻게 생겼어?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얘를 만족을 시켜야 돼. 얘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a 프라임,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얘도 만족시켜야 돼. 둘 다 만족을 시켜야만 한다라는 상황이야. 둘 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0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이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쪽에 있는 애가 0이고 이쪽에 있는 애가 0이고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럼 k 값은 어떻게 구해요? k 값은 어떻게 구해요? 정점을 대입하면 돼요. 정점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면 됩니다. 얘가. 됐을까요? 근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 쟤는 우리가 일단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얘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해서 나와있죠. 일단은 중점 먼저 구할까요? 이 선분 중점 하게 되면은 3, -1 요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렇죠?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고정점 지나는 직선이네. 그리고 기울기가 2라고 하니까 그러면 y 플러스 1은 2의 x-3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기울기 1이잖아요. y는 2x 플러스 k. 여기다 누구를 넣어? 3,-1. 그러면 k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기울기가 나왔을 때 좀 더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직선이.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B를 1대로 내분하는 점 구하고 그 점과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 지나는 직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간단하니까 우리가 순서에서 막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대2로 내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1대2로 내분을 한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얘가 9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 이거는 지금 공식을 쓴 게 아니죠. 어떻게 한 거야? 1대2 내분을 한다라면은 3칸인 건데 그 중에서 한 칸만 이동을 한 거잖아. 3칸 변화 일어날 거를 한 번만 변화 일으킨 거야. x값이 3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3은 아니고 3분의 1만 증가시키는 거지. 그래서 x좌표 마이너스 1. 6에서 마이너스 3이 됐으면은 9만큼 깎여야 되는데 3분의 1, 3만 깎아. 그래가지고 3 이런 식으로. 저번에 알려준 방식을 암산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얘랑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기울기 그리고 하고 고정점. 고정점 지나는 직선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x값이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하는 동안 y가 1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3 대입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풀이 과정 없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이 좀 숙달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런 단순한 거에서조차도 이렇게 풀이 과정을 계속 쭉 쓰고 있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그 이후를 아무것도 못해. 얘가 그래서 1대1 내분점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하는 방법, 공식 없이 하는 그 방법 좀 숙달시키시고, 그리고 두 점 지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라는 거지. 얘가. 근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변했어. 1이 감소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y좌표를 보게 되면은 3에서 4가 됐어. 1이 증가했어.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렇죠? k. 근데 마이너스 1,3을 넣으면은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성립하려면은 뒤가 k가 2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풀이 과정 없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점 사이 거리할 때는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죠? 근데 기울기를 구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때요? 그 순서를 지켜야 되죠. 그렇죠? 얘가 앞에서 뒤에 거를 뺐다라면은 y도 앞에서 뒤에 거를 빼야 돼. 그렇죠? 근데 뒤에서 앞에 거를 뺐어. 그러면은 y도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돼. x랑 y가 균등한 순서로만 가면 돼. 이건 뭔데 아실 테니까. 넣어도 돼요? 네. 이거 되게 좋은 문제네요. 자, 1-3번 볼게요. 얘가 세 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게중심 G와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나와 있어. 얘는 약간 창의력 문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 그게 뭘까요? G 구하면 안 돼. G 구하지 마. 왜요? 안 구해도 되거든요. BC의 중점을 그렇죠. A, B, 자, 여기가 A, B, C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점 A를 지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A와 누구를 지나는 B, C 중점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무게중심 G가 있을 거기 때문에 G는 사실 필요가 없다. B, C 중점만 알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 G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선분 BC 중점 M을 구하는 직선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중점 하게 되면 뭐 나와? BC 중점 하게 되면은 2분의 3 더러워.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점 지나는 직선으로 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넘어가 볼게요.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식에는 어떨 때 넓이가 이등분 되느냐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자 얘는 지금 삼각형 ABC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이등분한다. 점 A를 직선이 이등분을 하고 있어요. 삼각형 ABC를 직선이 이등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점 A랑 누구를 지나는 거야? 점 A와 누구를 지나야 돼? 밑변이 절반이 되는 거죠. 밑변이. 그쵸? 밑변이 절반이 돼야 돼. 점 A와 선분 BC 중점. 지나는 직선.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금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얘가 BC 중점 지나는 걸로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밑변이 지금 이등분이 된다라는 거지. 중선이니까. 얘가 중선을 이용을 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M을 구해준 다음에 A랑 M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해서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 친구. 얘는 누구를? 얘는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가 이등분 되려면 누구를 지나야 돼요? 대각선 교점. 자, 그래서 우리 막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막 직사각형이 하나가 더 있었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각선 교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결과적으로 이 대각선 중점, 이 대각선의 중점 둘 다 이어지는 직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DT랑 이런 데도 있었죠, 내가. 그래서 두 개의 직사각형을 모두 이등분한대요.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들을 둘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어차피 출제확률이 거의 없어서. 이거는. 자, 정점,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얘가. 자,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얘는 지금 K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이럴 때? K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했죠?
K를 미지수로 볼 거예요. K가 있는 애랑 K가 없는 애로 구분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K가 있는 것만 해가지고 안에다가 써주게 되면은 2x 플러스 3y 플러스 1. K가 없는 거는 2x 더하기 5y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5y 플러스 3이랑 둘 다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결국엔 뭐야? 2x 더하기 3y 플러스 1은 0과 2x 더하기 5y 플러스 3은 0. 교점 구해줘. 그인 거죠. 둘이 교점 좀 구해줘. 저 4x 아니에요. 어디가? 2x 플러스 5y 플러스 3. 그러네.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거 뭐 교점 구하는 거 쉽죠? 앞에 직선 방정식에다가 2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0,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버려. 그러면 빼니까 4x 사라지고 y 마이너스 1은 0, y는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y 나왔으면 x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2,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하는 방법 알겠어요? 자, 그리고 아래는 애초에 두 직선의 교점이랑 3콤마형을 지났는데 그럼 얘는 공식에다가 뭐라 써주면 되는 거야?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더하기 k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근데 여기가 누구를 지났는데 3콤마형. 됐어요? 그냥 넣으세요. x, y에다가. 그래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5에 더하기 6 플러스 1이니까 7인가? 7k는 0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럼 k 값 나오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7분의 5네요 하고 대입해 주시면 돼요. 위에 식에.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떤 점이 나와 있어. 근데 낚시를 하려고 지금 얘는 이렇게 몇 코마 몇 하니까 우리가 어떤 점인지 찾기 되게 쉬웠잖아. 얘를 한글로 주는 거야. 원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몇 코마 몇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글 대충 읽는 친구들이 그 점 하나 못 찾아가지고 틀리는 거지. 그럼 되게 쉬운 0,0이었는데. 넘어갈까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거고. 자,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사분면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그림부터 그리셔야 돼. 그림. 자,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얘는 우리가 아는 방식 그대로 해서 그리시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누구야? 얘야, 얘. 얘 그림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고정점 찾아야 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m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어떤 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m이 있는 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얘가 x-4 m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구를 지나야 돼? 고정점 4,6이 되는 거야. 4,6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직선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려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잠깐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2. 오케이. 이렇게 해서 y는 아이씨 플러스 2잖아. 이 바보야.
x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그려놓고 그리고 4,6을 찾아. 4,6 하게 되면은 어디 있어? 뭐 대략적으로 여기 이렇게 해서 있겠죠. 그렇죠? 자, 저 빨간색 점을 지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이랑 어디 1,4분면에서 교점이 생겨야 돼. 그럼 1,4분면 어딘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랑 지금 교점이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겠어요? 요렇게 지나갈 때, 그리고 요렇게 지나갈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야 돼. 이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된다.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무슨 문제 됩니까? 그래서 4,0이랑 2,0이랑 0,2랑 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뭐가 나와? m이 기울기가 1이 나와. 얘는.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3이 나와. 이해했어요? 그러면 1하고 3 사이로 지나가야 돼. 그래서 기울기 m은 1하고 3의 사이로 지나갈 때 그때 교점이 1,4분면에서 생겨요 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얘는 출제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얘는 진짜 많이 나와요. 학교에 시험 문제에서. 넘어갈까? 그래서 얘는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얘는.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죠.